관세나 규제라는 키워드를 안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트럼프 2기.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동차주들에게는 위기일까요, 기회일까요?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자동차 쪽 좀 전문적으로 커버하고 계시잖아요. 오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.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자동차주들 그래도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꼽히면서 꽤 괜찮았습니다.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좀 피크아웃 우려, 경기 침체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는데요. 올해는 또 이제 트럼프 2기 보편 관세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조금 투심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올해 자동차주들의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?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대미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고 현대기아차의 실적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세 부과의 범위 그리고 얼마의 관세율이 책정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올해의 실적과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유럽 쪽에서 자동차 쪽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네. 결국에는 뭐 미국에서 관세를 좀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도 그런 주가 반응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올해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결국에는 관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관세 부과 여부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좀 해답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이죠. 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최근 좀 현대차의 전기차 5개 모델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뉴스가 좀 들려왔습니다. 근데 또 이게 바이든 정부에서 이뤄진 거라서 트럼프 정부 때 제대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100% 받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산 광물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광물에 있어서 중국산 같은 것들을 이제 배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런 조건들을 만족을 함으로 인해서 7,500달러 전액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IRA를 개정을 통해서 이제 보조금 자체를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좀 불확실성이 있거든요. 현재 예상을 하는 거로는 이게 아무래도 법률 재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7,500달러를 못 받게 되지는 않겠지만 네.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 대응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좀 완성차 쪽에는 아무래도 확실한 대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좀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이 테슬라에서 연결고리를 뻗쳐서 좀 자율주행 쪽으로 좀 관심을 넓혀보고 있는 편이기도 한데요.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 생각보다 연말 하반기 좀 차트가 좋더라고요. 자율주행 쪽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주변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동차 업종의 실적도 좀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규제 환경도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쪽에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경쟁 구도를 봤을 때에도 이 자율주행 기술에서 얼마만큼의 완성도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상품성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미국이 지금 이 기술 분야에서 상당히 선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도 작년부터 규제를 굉장히 많이 완화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현대기아차도 지금 자체적으로 역량을 이제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해 오다가 뭐 작년 재작년부터는 외부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프로젝트 인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력을 끌어올리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좀 국내에서 주목해볼 좀 기업은 몇 가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이제 올해 전반적인 이제 탑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작년 11월, 12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 집권에 따른 재선에 따른 리스크 요인들은 상당 부분 많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반영이 된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관세 아까는 제가 굉장히 좀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려가 굉장히 컸지만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때처럼 협상의 카드로만 활용을 하고 실제로는 관세 부과를 안 할 또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주가에는 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탑픽은 이제 현대모비스 그리고
한운 시스템, 현대 오토에버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공통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. 현대모비스는 AS 분야에서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전동화 분야에서도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에이다스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에서 첨단 전장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데 앞으로 SDV,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대중화가 되고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가 될수록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았었는데 올해 예상을 해보면은 일단 한국엔타이어와의 인수합병이 완료가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재무적인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재무 턴어라운드를 올해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. 그리고 유럽 쪽에서 환경 규제가 완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2035년 내연기관차 완전 철폐 요거에 대해서 규제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. 결국에는 전기차로 대전환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유럽 시장 비중이 큰 어떤 공조 시스템 전문업체인 한원 시스템이 결국에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한원 시스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. 종목으로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뭐 현대모비스, HL만도 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현대오토에버와 오늘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한온 시스템을 좀 짚어주기도 하셨는데요. 네, 아까도 이런 종목들 다 실적이 좋다고 말씀을 주셨어요. 근데 우리 자동차주들 좀 얘기를 해보자면 현대차와 기아 실적 좋다는 얘기는 다들 알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 환율 효과도 볼 것이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주가의 반응은 아직까지 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좀 실적 시즌이 돼야지 그 효과가 나타날런지 아니면 주가와의 좀 동조화는 언제 일어날까요? 지금 현대기아차의 올해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로는 유사하거나 소폭 감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미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워낙 또 미국 판매가 좋았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출 규제나 아니면 무역 마찰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대미 수출 물량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전년도와 환율 효과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의 플랫한 이런 실적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주가 업사이드는 아주 크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부품사들 올해 전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우상할 가능성이 높은 부품사들의 포커스를 맞춘 전략에 취하자 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정리해 보자면 오히려 완성차 투톱에게는 환율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품사들에 좀 올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올해 우리 전기차 시장에 또 하나의 좀 큰 문제가 등장합니다. 바로 비아디가 국내에 들어온다는 건데요. 테슬라, 현대차, 비아디까지 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?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의 어떤 중국 업체들의 진출이 아마 초기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유럽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국 업체들의 전기차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침투를 하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전기차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싼 차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. 근데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을 보게 되면은 수입차를 사실 때 가격 때문에 수입차를 사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. 오히려 어떻게 보면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국산차가 주지 못하는 가치를 찾기 위해서 수입차를 구매하신 경우가 많은데 중국산 차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쪽에서는 아직 소구 포인트가 굉장히 좀 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국내에서 워낙 현대기아차가 어떤 충전망이라든지 AS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갖춰져 있고요. 그리고 정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국산 업체들의 전기차는 다 100%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수입차들은 또 보조금을 또 못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싸다란 이유로 중국산 차를 찾느니 차라리 현대기아차 EV를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큰 임팩트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맞아요.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승차감도 보지만 하차감도 본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보조금 지불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좀 미정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
더 질문 드릴게요. 트럼프 출범도 있고 실적도 있고 1월 달 좀 자동차 업계는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1월 달 자동차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?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작년 11월, 12월 달에 이미 상당 부분 주가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월 20일 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제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겠지만 오히려 그 이후로는 주가가 안정화되면서 반등을 좀 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지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추가적인 알파를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품사들을 통해서 포지셔닝을 통해서 알파를 좀 추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나쁜 상황은 아니다.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주가는 지금 저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출범 직전이 가장 우려가 크고 이후엔 오히려 좀 잠잠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과 함께 부품주들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에서 좀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